2차 잉여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2차 합동식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싶어요. 1차 합동식에 대한 풀이를 앞강의에서 했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2차 합동식에 대한 풀이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뭐 이런 꼴로 돼 있을 때 이방정식을 풀겠다라고 하면은 먼저 양변에 4a를 곱합시다.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생각이랑 동일합니다. 4a를 곱하면 4a제곱 x제곱 더하기 4abx 얘는 넘길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p에 대해서 양변에 b제곱을 더해줘야 되죠. 그쵸? 여기다가도 b제곱을 더해주고 여기다가도 b제곱을 더해주면 앞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나요? 2ax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 모두 p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2ax 플러스 b 요거는 이제 1차식이잖아요. 2ax 플러스 b를 어떤 y라는 식으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는 숫자 파트가 되겠죠. a랑 b랑 c가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숫자로 주어질 테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건 어떤 숫자로 정리가 되면 얘는 결국은 y제곱이 d랑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이 되는 이런 방정식을 푸는 형태로 변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2차 잉여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모드 p에 대해서 얘는 숫자 부분이죠. 그렇죠? 어떤 d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제곱해서 d가 되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가 2차 잉여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잘 모르겠죠? 쭉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정리 1을 보시면 요거 조건을 좀 수정을 해주세요. a가 만약에 0이 되면은 x도 0밖에 안 나오죠. 그쵸? 이때는 이제 해가 하나 나오는데 이 경우를 이제 제외하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 a라는 애는 모두 p에 대해서 0이 아닌 요걸로만 이걸로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정리가 말이 되죠. 0개나 2개만 나오게 하고 싶다고 한 거니까 그 조건을 써주세요. a는 모두 p에 대해서 0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만약에 x제곱이 모두 p에 대해서 a와 합동인 이런 x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보면은 이때는 뭐 0개가 나오니까 뭐 증명이 끝나죠. 그쵸? 0개. 두 번째로 x제곱이 a랑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이 되는 요런 x가 존재한다고 해보면은 x를 이제 x0를 집어넣었을 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x0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x의 제로의 제곱 요거는 결국 x0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그 x0는 해였잖아요. 지금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였죠. 네, 요거를 만족해서 마이너스 x0 이것도 해이다. 그러면 이제 x0도 되고 마이너스 x0도 되네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x0랑 마이너스 x0가 이제 숫자는 다르게 생겼어도 이 모드 p에 대해서 합동이 돼버리면은 또 이제 두 개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또 해줘야 될 논의가 그러면 x0랑 마이너스 x0랑 같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쪽 루트를 타면은 이 x0가 0인데 모두 p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p가 홀수인 소수죠. 그렇죠? 홀수인 소수. 홀수인 소수기 때문에 x0가 결국은 모두 p에 대해서 0이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a가 0이 돼버리는 거니까 앞에서 조건을 a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a가 0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모순이 생긴다. 네, 정리 1은 그러니까 이 0개하고 2개라고 얘기를 해주려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꼭 써주세요. 선생님이 빠뜨렸네요. 하다 보니까. 예제 2를 보면 실제로 2차 합동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2차 합동식을. 양변에 뭘 곱하냐면은 그 20을 곱해요. 20을. 양변에 곱하기 20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00x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해주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120 x 더하기 2는 40 13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지금 10x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나요? 그러면 36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66에 36이니까 빼기 4 13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4는 13을 더해주면 숫자가 9로 바뀌나요? 네, 요거는 9로 바뀌고, 그래서 10x 마이너스 6이 3이던지 또는 10x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이던지 모두 13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풀면은 뭐 1차 합동식은 뭐 이 영상 들을 정도 수준이면은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써주면은 얘는 얼마 나오죠? 지금 상황이 10하고 12가 이렇게 나오나요? 두 개가?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2차 잉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P는 홀수인 소수고 A랑 P는 서로소일 때 어떤 제곱을 했을 때 모두 P에 대해서 A랑 합동이는 숫자가 존재하냐, 그러면은 2차 잉여고, 안 된다 라고 하면 2차 비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지금은 이제 소수가 13으로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13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1의 제곱이나 뭐 12의 제곱 요거는 1 되고, 지금 계산하는 건 다 13에 대한 계산이에요. 2의 제곱이랑 11의 제곱을 하면은 4고, 3의 제곱이랑 10의 제곱을 해보면은 요거 9 나오고, 그 다음에 4의 제곱이랑 9의 제곱이랑 해보면은 3 나오고, 5의 제곱이랑 8의 제곱 요거 해보면 10이 나오고, 6의 제곱이랑 7의 제곱 요거 해보면 10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제곱해서 되는 숫자들 있잖아요. 1, 4, 순서대로 해볼까요? 1, 3, 4, 9, 10, 12. A가 만약에 이런 숫자들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13에 대한 2차 잉여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여기 안 나와 있는 숫자들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A가 만약에 2, 5, 6, 7, 8, 11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얘는 13에 대한 2차 비잉여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뭐 2가 되는 숫자가 없고 5가 되는 숫자가 없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넘어가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이렇게 정리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중요하죠. 오일러의 기준이라고 부르고, P는 홀수인 소수고 A랑 P가 서로소일 때 A가 P에 대한 2차 잉여일 필요 충분 조건은 A의 2분의 P-1제곱을 했을 때 1과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인 경우다 라고 돼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해봐야 됩니다.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해볼게요. 2차 잉여가 존재한다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A라는 숫자를 P에 대한 2차 잉여라고 합시다. 2차 잉여라고 하면은 뭐 2차 잉여의 정의에 따라서 제곱을 했을 때 A랑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이 되도록 하는 이런 X가
존재할 거잖아요. 네, 요거를 x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1을 집어넣었을 때 제곱하면 a가 된다. 뭐 이런 숫자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a가 2차 잉여라서. 문제의 조건에서 a랑 p가 소로소라고 했고, 그러면 당연히 x1과 p도 소로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페르마 소정리를 써보면은 페르마 소정리. 네, 요거를 써보면은 a의 2분의 p-1제곱 요건데 a가 지금 x1 제곱이랑 똑같죠, 그렇죠? x1 제곱을 집어넣고 2분의 p-1제곱 해주면은 2랑 2 이렇게 날리고 x1의 p-1제곱인데 얘는 1이랑 합동이죠, 모두 p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요거 증명하는 거는 간단하네요, 그렇죠? 반대로 가봅시다. 반대로 가보면은 맨 처음에 a의 2분의 p-1제곱 얘가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이다.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p는 소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원시근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바로 이전 강의에서 했었죠. p는 소수기 때문에 그 어떤 r이라는 애가 p의 원식은 p가 소수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a가 어떤 이제 r의 k제곱과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존재를 할 거예요. 네, 요거는 r이 원시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r은 원시근이라서 얘를 이제 거듭제곱을 하면 모두 p에 대한 기하 잉여계를 다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원시근에 대한 얘기에서 했었고, 게다가 a는 또 p하고 서로소니까 원시근을 거듭제곱하면은 a랑 같은 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k라는 애는 1부터 p-1까지. 예, p-1도 지금 위수가 p-1인 거죠. 위수가 p-1이면서 뭐 파이 p가 p-1이면서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a의 2분의 p-1제곱 요거는 그 r의 k제곱을 집어넣겠죠. r의 k제곱 요거에다가 2분의 p-1제곱 이렇게. 네. 요게 지금 1이랑 합동이잖아요. 모두 p에 대해서. 네, r의 위수는 r이 지금 p의 원시근이니까 p-1일 거예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숫자를 밑에가 r이 들어가 있고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r을 거듭제곱했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숫자가 p-1인데 그러면 거기 이제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숫자들은 그 위수의 배수 형태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위수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p-1의 배수 형태가 돼야 된다. 2분의 k의 p-1 얘가. 그쵸. 그런데 또 k는 짝수잖아요. k가 왜 짝수냐면 지금 p-1에서 p-1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숫자를 곱했냐면은 2분의 k라는 숫자를 곱했죠. 네, 요 2분의 k라는 숫자가 정수가 돼야만 요 약배수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k가 짝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는 2j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j가 존재를 하겠죠. 그쵸? j가 존재를 하고, 그래서 r의 k제곱이 r의 j의 제곱인데 앞에서 r의 k제곱이 a랑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이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네. 그래서 r의 k제곱이 a랑 같은데 모두 p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r의 j제곱 이거는 x제곱은 a 모두 p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해가 된다. 그쵸? 네. 그러면 a가 2차 잉여가 되죠. 네.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찾았죠. r의 j제곱이라고.
넘어갑시다. 정리 2의 따름 정리에서 앞에서는 2차 잉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차 비잉여에 대한 얘기죠. A의 2분의 P-1제곱이 마이너스 1이랑 합동이면은 2차 비잉여다. 먼저 그 페르마소 정리를 쓸 건데 A의 P-1제곱이 1이랑 합동이잖아요. 모두 P에 대해서. 그러면 A의 P-1제곱 마이너스 1 0인데 모두 P에 대해서 우리 P가 홀수라고 했잖아요. P가 홀수이기 때문에 지금 P-1이 짝수예요. 그래서 요걸 합차로 나타내면은 A의 2분의 P-1제곱 마이너스 1 요거랑 A의 2분의 P-1제곱 플러스 1 0 모두 P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죠. 그쵸? 어쨌든 둘이 곱해서 P의 배수인 건데 그럼 또 P가 소수니까 또 얘를 만족을 하려면 A의 2분의 P-1제곱이 1이던지 모두 P에 대해서 또는 A의 2분의 P-1제곱이 마이너스 1이랑 합동이던지 모두 P에 대해서 뭐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건 좀 참고로 만약에 동시에 만족을 한다고 하면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모두 P에 대해서 합동인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말듯이 P가 2를 나누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럼 요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P가 홀수니까. 근데 이쪽 루트를 타면은 어떻게 됐었죠? 이게 이제 2차 잉여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A가 2차 잉여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2차 비잉여인데 왼쪽 루트를 타면은 2차 잉여가 되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차 비잉여다라고 하면은 왼쪽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A가 2차 비잉여가 되면은 오른쪽 루트를 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A의 2분의 P-1제곱은 그 1하고 합동이든지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왼쪽 루트를 타면은 2차 잉여로 가버리는 거니까 내가 지금 2차 비잉여면은 오른쪽 루트로밖에 못 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따름 정리가 성립을 하고 마지막에 얘를 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P가 만약에 13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2의 2분의 13 마이너스 1제곱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얘는 이제 2의 6제곱인데 요거는 이제 또 64고 마이너스 1이랑 합동이죠. 13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2는 13에 대한 2차 비잉여다. 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의 2분의 13 마이너스 1제곱 네, 요거를 계산하면은 3의 6제곱인데 요거는 27의 제곱이고 요거는 1이랑 합동이죠. 13에 대해서 그래서 3은 13에 대한 2차 잉여다. 네, 요렇게 됩니다. 뭐 실제로 진짜 2차 비잉여인지 2차 잉여인지 생각을 해보면 2차 잉여가 되는 경우는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숫자를 찾을 수 있냐는 얘기잖아요. x제곱이 3이랑 13에 대한 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이 얘를 이제 13을 더해가지고 16으로 바꿔줘요. 그럼 이제 x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해가 존재한다 실제로.